네, 안녕하세요. 614일차 독서 모임 천도 시간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뇌과학을 읽고 있습니다. 아디티 네루카라는 저자분이시고요. 오늘은 제 하루 패턴 한번 이야기해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이렇지는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확언을 외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타이머를 켭니다. 5분을 맞춰요. 아니면 10분 맞출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 읽을 책을 펼칩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135페이지였고요. 제목은 두 번째 회복 탄력성 리셋 버튼. 시끄러운 세상에서 평정을 찾아라요. 저는 첫 번째 회복 탄력성을 못 읽었어요. 책을 다시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읽는 건 제 인생 책이에요. 책을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읽어서 그 책에서 내 인생에 도움되는 한 줄을 잡아오는 거죠. 이따가 마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원칙을 이야기해 준대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맺은 관계는 스트레스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파트너나 자녀, 심지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맺는 관계보다 주의력과 정신력 역량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왜 기빨렸다 이런 말 쓰죠. 스마트폰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브레인을 뺏어간다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나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하건대 이러한 기기는 뇌와 스트레스 수준, 심지어 전반적 행복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면서 전문적 용어로 회복성 수면을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니콜이라는 한 사례가 나오는데 니콜이 회복 탄력성의 두 가지 원칙을 통해 알아냈듯이 주의력이 향하는 곳으로 에너지와 정신적 역량도 따라간다. 자, 한마디로 그 당신의 주의력을 말하며 수많은 외부 요인이 그 주의력을 끌고자 끊임없이 경쟁한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뭐 어때서? 그게 뭐?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를 하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급되는 우리의 인간적, 정신적,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몸을 혹사하면서 체력으로 지치듯이 뇌도 무리가 올 수가 있죠.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업무 압박, 가족의 의무, 건강, 개인적 관심사를 추구할 시간을 내는 등 여러 우선순위 등 사이에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힘에 부친다고 느끼기 쉽다. 정신적 역량이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뭘까요? 가장 소중한 자신인 주의력을 둘러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네, 이런 정신적 역량의 고갈, 네, 경계 설정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우리가 고갈되면 어떻게 되죠? 수면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죠. 정신적으로 고갈되면요. 저자 책 앞에서 나와요. 명상을 했다 그러고요. 걷는다고 나와요. 하지만 명상하고 걷다가도 우리가 핸드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러싼 경계를 설정하는 거라고 해요. 자, 소제목입니다. 디지털 경계를 설정하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근처에 두기만 해도 두뇌 소몬, 즉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현상에 의한 주의력 분산 가능성 때문에 지적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뒷부분에 나오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정신적 의존도를 측정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서너 시간 동안 종이와 펜을 옆에 두고 스마트폰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스마트폰을 확인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마다 종이에 발을 정자로 횟수를 표기하라. 실제로 집어들지 않았더라도 스마트폰을 보겠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정직하게 표기하라고 노력하라. 내 환자들과 친구들은 대부분 종이에 표시된 횟수에 화들짝 놀라고 한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3번 정도 찾은 것 같거든요. 요거 적고 오늘 하루 종일 적어보겠습니다. 노트 하나 들고 가서 적어보겠습니다. 한 친구는 초조하게 웃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종이 앞면을 다 치우고 뒷면까지 써야 했어. 우리가 시간당 960번 정도 숨을 쉰다는데 나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 도와줘! 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당신의 생각과 기분을 온종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마트폰을 통제해야 한다. 당신의 스마트폰과의 관계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의심할 수도 있죠. 스마트폰 당연히 사용하는 건데 이게 뭐가 나한테 영향을 주겠어. 하지만 그 미주노 남부코의
그 여기 있던가요? 여기 없네. 미주노 안부코의 그 책을 보면 음식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정말로 디테일한데 이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소식을 하다 보면 느껴져요. 네. 배고픈 상태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느껴져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배고픈 상태에서 조금 공복이 생길 것 같지만 죽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죽을 그리고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뭔가 기분이 좀 달라져요. 한번 꼭 도전해보시고. 내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처음에는 그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스마트폰이 자신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하지만 아니라고 되게 강조하는 거죠. 한번 믿어볼까요, 우리도? 네.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무생물은 당신의 주의력과 뇌, 건강과 스트레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다. 두 번째 회복 탄력성 리셋 버튼의 목표는 스마트폰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줄이는 것이 더 나은 행복과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결과로 이어진다고 드러났다. 네, 저는 135에서 141페이지까지 한 5분, 6분 동안 5페이지 정도를 읽었어요. 네, 이게 제 아침 루틴이고요. 오늘 스마트폰 안 하기인데 노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제가 핸드폰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해보시죠. 자, 제 확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독서 모임 천덕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다. 한 분 한 분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다. 제가 이사를 했고 여기 새로운 집에 왔는데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 집은 좁았어요. 좁아서 한 명이 웃으면 그 웃음은 금방 집으로 퍼졌는데 지금은 제가 뭘 하는지 아이들이 뭘 하는지 집이 너무 넓다 보니까 2배가 넓어졌거든요. 네, 2배가 넓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구태여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얼굴 보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또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저는 내일에 제가 보고 싶어요. 항상 저를 항상 사랑해주고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응원합니다. 기필코 오늘도 행복하실 겁니다. 제가 그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외치는 학원이 하나 있어요. 오늘도 나는 기필코 행복한 일 하나를 발견해낸다 이거예요. 그럼 뭔가 하나 발견이 돼요. 그냥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먹을 때 얼음을 막 뿌리는데 얼음이 2조각 나면 그거에도 행복해하고 행복한 점을 발견하면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포기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는 핑계가 정말로 자주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할 때는요, 좋은 게 정말로 많이 떠올라요. 네. 두 가지는 똑같거든요.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여러분 지금 어디 서 있나요? 네. 같이 오른쪽으로 가보시죠. 행복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